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시니어 라이프에서 여러분의 노년 건강을 함께 지키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 그리고 시니어 건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주치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목격했던 그러나 많은 분들이 거의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가는 한 가지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과일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과일은 다 몸에 좋은 거 아니야? 단 음식은 줄여도 과일은 괜찮겠지. 저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60대 이후 과일은 여러분의 건강을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분의 혈관과 신장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이 더 많은 시니어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큰 힘입니다. 영상 아래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내용이 떠오르는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이 계시다면 나중에 꼭 함께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60대부터 생명위험, 당뇨를 부르는 위험한 과일 4가지 vs 뇌졸중을 막는 기적의 과일 4가지.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61살의 여성이었습니다. 평생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고 술, 담배는 아예 가까이 하지 않았고 걷기 운동도 하루 1시간씩 꾸준히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에 나쁜 건 잘 안 먹어요. 과자도 케이크도 잘 안 먹고 대신 과일은 꼭 챙겨 먹거든요. 아침마다 바나나 하나, 점심 후에 포도 조금, 밤에는 홍시 반 개 정도요. 그런데 그분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공복 혈당은 이미 당뇨 직전 단계, 혈관을 보는 수치도 좋지 않았고 신장 기능도 나이에 비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저는 단 걸 안 먹는데요. 과일만 먹었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이것부터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과일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문제는 나이입니다. 60세를 넘어서면 우리 몸은 완전히 다른 몸이 됩니다. 신진대사는 2030대 때보다 확 떨어지고 간과 신장은 예전만큼 빠릿빠릿하게 일을 하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는 별 문제 없이 처리되던 당분, 특히 과당이 이제는 천천히 그리고 끈적하게 몸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간은 이 과당을 지방으로 바꿔 배 주변에 쌓아놓고 혈관벽에 붙여 동맥경화를 만들고 췌장에 부담을 줘서 당뇨를 부추깁니다. 신장은 예전처럼 칼륨과 노폐물을 시원하게 배출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증상도 없이 부정맥,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일이 건강하려고 매일 챙겨 먹은 과일 때문에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60대 이후 특히 조심해야 할 과일 4가지 그리고 반대로 꼭 친구로 삼아야 할 과일 4가지를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야 할 과일 4가지입니다. 이야기를 좀 더 잘 기억하시도록 하나하나 실제 환자분의 이야기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과일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나나는 건강 간식 아니에요? 변비에도 좋고 아침에 간편하게 먹기 딱 좋던데요? 맞습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어느 선생님은 아침마다 바나나 하나는 꼭 먹는다는 것이 하루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밥은 현미밥,
반찬도 나름 신경 쓰셨습니다. 그런데 공복 혈당을 재보니 180이 넘었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생각보다 많은 당분과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당분은 각설탕 여러 개를 한 번에 먹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고, 칼륨은 신장이 조금만 약해져 있어도 혈액 속에 빠르게 쌓입니다.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장이 뛰는 리듬을 책임지는 전기 신호에 혼선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부정맥입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다가 극단적인 경우 멈춰 버립니다. 게다가 바나나 속 당분의 상당 부분은 과당입니다. 이 과당은 간이 처리해야 하는데 60대 이후의 간은 예전처럼 힘이 좋지 않아서 과당을 에너지로 태우기보다 지방으로 바꿔 저장합니다. 그 지방이 간에 쌓이면 지방간 혈관에 붙으면 동맥경화, 췌장을 괴롭히면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 당뇨로 이어집니다. 그렇다고 바나나를 평생 입에 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매일 아침 습관처럼 바나나 하나는 60대 이후에는 분명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드시고 싶으시다면 일주일에 한 개 이하, 식사 후 견과류 등과 함께, 절대로 공복에 단독으로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바나나를 노년의 건강과일이 아니라 경고등이 켜진 과일이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위험 과일은 포도입니다. 이야기는 인천에 사시는 한 어르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평생을 일하시다가 은퇴하셨고 정말 성실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술도 거의 안 드시고 담배도 오래전에 끊으셨고 심장에 좋다는 말을 듣고 포도를 즐겨 드셨습니다. 아침에 포도 한 접시, 점심 후에는 직접 만든 포도 주스 한 잔. 그분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와인이 심장에 좋다는데 포도도 좋겠지. 설마 과일이 나를 해치겠어?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니 혈당은 당뇨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고 신장 기능도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포도 백지에 들어있는 당분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게다가 포도는 한 알 한 알은 작고 부담이 없어 보여서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조금만 먹어야지 했다가 한 송이 금방 비우게 되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포도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칼슘과 결합해서 신장 안에서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으로 인한 통증 한번 겪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쇠망치로 옆구리를 계속 내려치는 것 같은 고통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포도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은 젊을 때는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미 혈전약, 혈압약을 드시고 있는 60대 이후에는 약효를 과도하게 증폭시키거나 반대로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포도는 더 문제입니다. 생포도에서 수분만 쫙 빼고 당분을 농축시켜 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당분 함량은 생포도의 몇 배까지 올라갑니다. TV 보면서 한 줌, 두 줌 먹다 보면 혈당은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도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젊을 때는 가끔 즐기는 과일, 60대 이후에는 신장과 혈관이 이미 지친 분들에겐 피해야 할 과일. 정말 좋아하신다면 일주일에 한 번 작은 송이 몇 알 반드시 식사 후 혈당과 신장 상태를 체크하면서 드셔야 합니다. 혈압약이나 혈전약을 드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포도 대신 다른 과일로 대체하시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 위험 과일은 망고입니다. 망고는 사실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자주 먹던 과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비싸고 귀한 과일이었죠. 하지만 요즘은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뒤 망고에 푹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태국, 베트남, 필리핀에서 맛본 달콤하고 부드러운 망고의 기억이 집에 돌아온 뒤에도 계속 그려지는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여행 이후 아침마다 망고 스무디를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디저트로 망고 1개. 과자는 안 먹어요. 대신 망고를 먹죠. 과일이니까 괜찮지 않나요? 검사 결과를 보니 공복 혈당은 이미 당뇨 범위, 복부 둘레는 몇 달 사이에 눈에 띄게 늘었고 간 수치도 좋지 않았습니다. 망고 1개에 들어있는 당분은 콜라 1캔을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망고는 혈당 지수GI도 높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맥주나 백미밥 못지않게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립니다. 노년기에 이미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은 췌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췌장은 지쳐가고 혈당은 서서히,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위험한 수치로 올라갑니다. 알레르기 문제도 있습니다. 망고 껍질과 껍질 부근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젊었을 때는 괜찮던 분도 면역력이 떨어진 노년기에 갑자기 입안이 붓고 가려움이 생기고 드물게는 호흡 곤란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또 일부 혈액 희석제와의 상호작용 문제도 있어서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망고를 자주 드시면 약의 효과가 일정하지 않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망고에 대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입은 행복한데 60대 이후의 간과 췌장, 혈관에게는 너무 가혹한 과일이다. 정말 한 번씩 생각나서 드시고 싶으시다면 한 달에 한 번 작은 조각 몇 개 식사 후에 천천히 혈당을 체크해 보면서 드셔보시는 정도가 안전한 한계선입니다. 네 번째 위험 과일은 감입니다. 감은 특히 우리에게 너무 익숙합니다. 집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씩 있으셨던 분도 많고 가을만 되면 홍시, 곶감, 단감이 식탁 위에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우리 땅에서 난 전통 과일인데 뭐가 문제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남원에 사시는 한 농부 어르신은 가을마다 하루에 감을 서너 개씩 드셨습니다. 내가 직접 키운 건데 농약도 덜 쓰고 이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갑자기 심한 복통이 시작됐고 결국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위 안에서 음식 덩어리가 딱딱한 돌처럼 굳어있는 소위 위석이 발견됐습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이 탄닌은 위산, 단백질과 만나 덩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위 운동과 분비가 좋아서 이 덩어리가 금방 풀리고 내려가지만 60대 이후에는 위산 분비도 줄고 위 운동도 느려져 있습니다. 그 결과 감을 많이 자주 드시면 탄닌과 섬유질이 엉겨붙어 위 안에서 커다란 덩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위석입니다. 홍시나 곶감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부드럽게 느껴질 뿐 탄닌과 당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히려 곶감은 수분이 빠져 당분이 훨씬 더 농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탄닌은 장 운동을 둔하게 만들어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이미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이 감이나 곶감을 자주 드시다 보면 변비는 더 심해지고 치질이나 장 폐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하게 말씀드립니다. 60대 이후에는 가능하면 감과 곶감은 멀리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말 계절에 한 번 정도 즐기고 싶으시다면 한 달에 한두 번 작은 감 하나 식사와 식사 사이가 아닌 식사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에 천천히 많이 씹어서 드시는 정도만 허용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당뇨와 혈관, 신장을 위협하는 위험한 과일 4가지였습니다. 바나나, 포도, 망고, 감. 혹시 이 4가지가 지금 여러분 냉장고나 과일 바구니에 올라와 있다면
이 영상을 들으신 지금 이 순간이 한번 식탁을 정리해 볼 타이밍입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줄여야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채워야 하느냐의 이야기입니다. 뇌졸중과 치매, 심장병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적의 과일 4가지, 이제 희망의 과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블루베리입니다. 저는 블루베리를 작지만 강력한 뇌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블루베리는 과일 중에서도 당분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특히 안토시아닌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우리 혈관 벽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잡아주고 뇌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블루베리를 자주 먹는 노년층에서 기억력 저하나 치매 발생률이 낮다는 결과들이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하루에 한 줌, 약 2030알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습니다. 영양소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블루베리도 과잉은 좋지 않습니다.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드신다고 효과가 2배, 3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사과입니다. 사과는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과일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노년에게 꼭 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과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식이섬유, 그 중에서도 펙틴입니다. 펙틴은 장에서 젤리처럼 변하여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그 결과 혈당이 갑자기 확 치솟지 않고 완만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펙틴은 장 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유산균을 늘려주고 변비를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사과의 포인트는 껍질입니다. 껍질에 항산화 성분과 펙틴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껍질을 다 깎아버리고 속살만 드시면 좋은 성분의 절반은 버리시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유기농이나 믿을 수 있는 재배 방식의 사과를 고르시고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십시오. 하루에 중간 크기 사과 1개, 식사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아보카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보카도는 과일인가요? 채소인가요? 하고 물으시는데 엄연히 과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과일과 다르게 당분은 거의 없고 좋은 지방이 풍부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보카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어서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관을 매끄럽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눈과 뇌 건강에 중요한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어 노년의 시력 저하, 황반 변성 등을 예방하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하루에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거나 잘 익은 것을 숟가락으로 떠서 소금이나 올리브 오일을 조금 곁들여 드셔도 좋습니다. 지방이라는 말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보카도의 지방은 정제된 기름이나 튀김 기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지방입니다. 적당량을 드셨을 때 오히려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해주고 과도한 당분 섭취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토마토입니다. 저는 토마토를 혈관과 전립선, 그리고 여러 암을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설명합니다. 토마토의 가장 큰 장점은 당분이 매우 낮다는 것, 그리고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라이코펜은 특히 남성의 전립선 건강에 좋다는 연구가 많고 여성의 유방 건강 그리고 전반적인 암 예방과 혈관 보호에도 한 몫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토마토는 익혀 먹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훨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께 생토마토도 좋지만 가끔은 토마토를 살짝 끓이거나 소스나 수프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라고 권합니다. 하루 기준으로는 중간 크기 토마토 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생으로 드실 때는 다른 과일과 마찬가지로 식사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천천히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정리해보면 위험한 과일 4가지는 바나나, 포도, 망고, 감, 기적의 과일 4가지는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입니다. 물론 이 4가지만 먹고 나머지 과일을 평생 입에 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특히 당뇨, 고혈압, 심장병, 신장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시점에는 어떤 과일을 자주 먹고 어떤 과일을 가끔만 먹을 것인지 분명하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하는 노년의 과일 섭취 원칙 몇 가지를 라디오에 메모하듯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입니다. 하루 과일 총량은 대략 200지 전후면 충분합니다. 사과 1개, 토마토 2개, 블루베리 1줌 정도가 그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과일 많이 먹는다고 건강이 비례해서 좋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둘째, 시간대입니다. 가능하면 공복이 아니라 식사 후 1시간 전후에 드세요. 빈속에 과일을 먼저 먹으면 혈당이 너무 빨리 올라가고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속도입니다. 과일도 씹어야 소화가 시작됩니다. 적어도 2030번 이상은 꼭꼭 씹어 드세요. 침 속에 들어있는 효소들이 소화를 도와주고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해줍니다. 넷째, 혈당을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가능하신 분이라면 과일을 드신 후 2시간 뒤에 한번 혈당을 재보세요. 140을 자꾸 넘는 과일이 있다면 그 과일은 여러분께는 맞지 않는 과일입니다. 몸이 직접 보내주는 신호를 숫자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다섯째, 약과의 거리 두기입니다. 혈압약, 혈전약, 당뇨약 등 중요한 약을 드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약 복용 전후 2시간 사이에는 과일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포도, 망고처럼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일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물입니다. 과일 속 당분과 칼륨이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가려면 수분이 충분해야 합니다. 하루에 1.52리터 정도의 물 작게 나누어 자주 마시는 습관을 꼭 들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과일 이야기 조금 길었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과일을 보실 때 예전과는 조금 다른 눈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달콤하냐, 맛있냐가 아니라 내 나이에 이 과일이 혈당과 혈관, 신장과 뇌에 어떤 영향을 줄까? 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끝난 뒤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 안에 있는 바나나, 포도, 망고, 감이 지금의 나에게 과연 맞는 선택인지 한번 조용히 물어보시고 대신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를 조금씩 채워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교체 하나가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뇌와 심장, 혈관 상태를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슬기로운 시니어 라이프는 여러분께 겁을 주는 채널이 아니라 함께 방법을 찾아가는 채널이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특히 60세 이상 부모님과 가족, 친구분들께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 더 맑고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오래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시니어 건강 주치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